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힉스피드에 있는 노드 형태의 작업판인 캔버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노드 형태는 경쟁 사이트인 매그니픽에서는 2026년 초에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먼저 생겼던 기능이에요. 힉스피드가 그것보다 좀 많이 늦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럼 노드가 뭐냐 라고 하면, 노드는 자료 구조의 기본 단위인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입력 출력이 가능한 데이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 모듈들을 선으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구조가 바로 노드 구조인 거죠. 그러면 힉스피드의 캔버스 기능으로 바로 가볼게요. 힉스피드 페이지 상단에 보면 캔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런 페이지로 넘어와지는데요. 여기 위쪽에 보면 이렇게 선으로 이어진 이런 게 보이죠? 제가 노드는 입출력이 가능한 데이터 모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죠? 이게 이미지 모듈이에요. 이미지 생성할 수 있는 모듈에 레퍼런스 이미지랑 프롬프트 집어넣고 생성, 그리고 생성된 결과를 또 다른 곳에다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죠. 일단 밑에 크리에이트 캔버스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누르시면 이렇게 작업판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캔버스의 이름은 여기 위쪽에 좌측 상단 있죠?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름이 안 써 있는데 이름을 바꿔볼게요. 리네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캔버스 테스트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면 바뀐 프로젝트 이름이 써 있겠죠. 그리고 뒤로 나가 보시면 방금 생성했던 캔버스 테스트 라고 하는 캔버스가 보입니다. 이런 캔버스들을 여러 개 생성해서 프로젝트별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눌러볼게요. 이제 작업판 보시면 하단에 도구들이 보입니다. 이게 셀렉션 툴, 여기는 핸드 툴이죠. 그리고 그릴 수 있는 거, 노트, 쉐입, 텍스트 쭉쭉쭉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플러스 모양이 있죠. 보면 add node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노드들이 쭉 펼쳐집니다. 이 노드들은 여기 말고도 화면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키 이렇게 누르고 워크플로우 노드 있잖아요. 이거 선택하시면 똑같이 보입니다. 이게 아까 플러스 누른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힉스피드 개발자들이 본인들은 편하다고 바꾼 것 같은데, 원래는 마우스 오른쪽 키 이렇게 누르시면 이 화면이 아니라 이 노드 생성 메뉴 있잖아요. 이게 펼쳐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 클릭해야 노드 생성 메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 불편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쓰지도 않는 기능들을 왜 여기 처음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을 그냥 헬프나 이런 걸로 해갖고 이 노드 생성창 안에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추후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불편해요. 두 번 클릭해서 가야 돼서. 암튼 노드 생성 메뉴를 보시면 뭔가 엄청 많아 보이죠? 그렇지만 핵심은 이 세 개입니다. 이미지 생성, 비디오 생성, 오디오 생성.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기능들입니다. 위에 프롬프트는 프롬프트를 쓸 수 있는 프롬프트 노드고요. 밑에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파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 업로드를 사용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폴더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떨굽니다. 이게 좀 더 편하죠. 아무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걸 메뉴로 만들어 놨다 라는 거고요. 밑에 이미지 제너레이션, 비디오 제너레이션, 오디오 이런 것들은 다 위에 거 중복이에요. 그냥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또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리고 유틸리티도 텍스트, 노트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다 밑에 있는 기능들입니다. 여기 텍스트도 있고 노트도 여기 있고, 그래서 위에는 프롬프트, 이미지 생성, 비디오 생성, 오디오 생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일단 마우스 조작부터 해볼게요. 가장 많이 사용할 기능이 줌인, 줌아웃, 그리고 이동입니다. 줌인, 줌아웃은 컨트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업, 휠다운 하시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나중에 까먹으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줌인, 줌아웃이 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컨트롤 또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업, 휠다운을 하시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까먹으시더라도
그냥 컨트롤이나 알트 아무거나 하나씩 눌러보고 휠업 휠다운 해보시면 대부분 다 동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이동은 휠을 클릭한 상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만약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그냥 휠업 휠다운만 하시면 이렇게 작업판이 위아래로만 움직이고요. Shift 누른 상태로 휠업 휠다운 하시면 좌우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줌인 줌아웃과 이동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핸드 툴 있잖아요. 이거 이용하면 이거 선택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화면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우스 휠 클릭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조작은 익혔으니까 이미지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 노드 들어가서 이미지 생성, 이미지 생성기를 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 왼쪽이 입력 부분이고요. 이 오른쪽이 출력 부분입니다. 디테일한 방식은 하나하나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노드에 이 네모 박스 있죠? 이거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모니터 같은 건데요. 예전에는 이 네모 박스 안에 프롬프트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생성 노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이미지 생성이라고 창이 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이미지 생성 기능이랑 같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노드 안에 프롬프트를 쓰는 것보다 이 별도의 창이 있는 게 저는 좀 더 크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프롬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20대 한국 남자 라고 써보겠습니다. 밑에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나노바나나 2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해상도랑 비율은 16대 9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장 뽑을 건지 그것도 정할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생성 누르시면 여기 생성 중이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노드의 크기는 여기 이렇게 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잘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롬프트가 바로 안 보이죠? 커서를 가져가면 그제서야 보입니다. 만약에 프롬프트가 항상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면 프롬프트 노드를 이용해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 노드 이미지 생성기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 이미지 생성 노드에다가 프롬프트를 쓰지 마시고 프롬프트 생성기를 이용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 노드 아까 봤던 프롬프트 있죠? 이걸 선택. 그러면 프롬프트를 쓸 수 있는 노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20대 한국 여자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출력 부분 있잖아요. 출력 부분에 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뭔가 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미지 생성기 왼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뭔가 반응을 하죠. 여기 T에다가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미지 생성 한번 선택해 볼게요. 노드를 선택해 보시면 이제 여기 연결된 프롬프트 보이시죠? 밑에 오토바이 타고 있는 이런 거, 이게 지금 요거랑 연결된 내용이에요. 나노바나나 2 비율 16대 9 그리고 생성. 이러면 아까처럼 생성이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위치를 여기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보기 편하게. 그러면 이 이미지를 첨부 이미지로 해서 또 다른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 키 또 노드 이미지 생성기 이렇게 한 다음에 방금 생성한 걸 그림 있죠? 이 그림을 클릭 드래그로 선으로 해서 다음 이미지 생성기에 그림으로 가져다 놓으면 이 이미지가 이 새로운 노드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겠죠. 입력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노드 생성해서 선을 이어줘야 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지금껏 한번 지워볼게요. 딜리트. 이 방금 거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이미지 생성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우측에 보면 그림 아이콘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 하시면
이걸 가지고 이미지 생성기를 열 건지 비디오 생성기를 열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생성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이 이어진 채로 생성기가 만들어져요. 이러면 좀 편하죠?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만든 다음에 선을 잇지 않아도 여기 입력 부분에 T 있잖아요. 텍스트 부분을 선택하시면 여기 프롬프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이 이어진 상태로 프롬프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2개 이상 넣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해볼게요. 아까 만든 이 음료수 들고 있는 여자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또 넣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여자 이미지의 오른쪽을 클릭 드래그로 해서 입력 부분에다 넣어주면 이렇게 2개가 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에 여러 첨부 파일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쓸 건데 여기서 힉스피드 캔버스의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바로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해 보이는데 골뱅이가 안 먹혀요. 만약 골뱅이를 누르면 우리가 이미지를 2개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골뱅이를 넣으면 이 여자 둘이 나와야 됩니다. 이미지 1, 이미지 2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나오죠. 골뱅이 눌러도. 프롬프트 노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이미지 생성기에서 여기 첨부 파일 2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골뱅이 눌러도 안 먹힙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원래는 이게 이미지가 첨부 파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골뱅이 눌렀을 때 이미지 1 이렇게 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첨부된 파일이. 그래야 첨부 파일이 여러 개일 때 디테일한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힉스피드 개발팀 중에 이 캔버스 개발팀은 진짜 이 쓸데없는 이런 화면 이런 화면 나오게 하는데 시간 쓰지 말고 원래 돼야 되는 기능을 구현해 주는데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 기능도 안 되고 그리고 힉스피드의 다양한 유틸 기능은 또 사용도 못하고 힉스피드의 캔버스 기능은 현재 정확히 말하면 엉망입니다. 매그니픽의 스페이스가 유명해지니까 힉스피드도 구색 맞추는 식으로 추가한 것 같은데 없으면 모를까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현재 상태에서 전문 상업팀들이 노드 구조를 사용하기 위해 통합 AI 사이트를 결제하고 싶다 하시면 고민할 것도 없이 힉스피드가 아니고 매그니픽 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불만이었고요. 사용 방법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프롬프트 노드에 써볼게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여자가 음료수 들고 있는 여자처럼 한 손으로 음료수를 들고 있게 해줘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생성기 나노바나나 2 16대 9 그리고 생성. 생성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음료수를 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생성이 됐죠? 이번엔 영상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레퍼런스로는 음료수 들기 전 이 이미지죠. 이거 사용해 볼게요. 이 이미지 오른쪽 이 그림 모양 있죠? 이 출력 부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미지 생성할 건지 비디오 생성할 건지 고를 수 있습니다. 비디오 생성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이 이미지의 출력이 아까처럼 여기에 인풋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방금 생성한 비디오 생성기의 인풋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노드가 다른 여러 개의 노드의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고속도로 이미지를 하나 넣어 볼게요. 고속도로 이미지 하나 넣고 이거를 드래그해서 같이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오토바이 탄 여자하고 이 고속도로가 레퍼런스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T 눌러서 프롬프트. 그럼 프롬프트 쓰는 이 창이 나오죠. 얘 같은 경우에도 프롬프트 그냥 여기 비디오 생성기에 바로 써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쓰는 거예요. 비디오 생성기의 입력 부분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기 비디오도
레퍼런스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디오랑, 그죠? 그래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인풋에 넣을 수 있다. 프롬프트를 써볼게요. 여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첨부된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쓰고 영상 생성 노드를 선택하시면 모델이랑 이렇게 해상도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테스트니까 그냥 좀 저렴한 클링 3.0으로 해볼게요. 클링 3.0, 클링 3.0을 선택하니까 레퍼런스가 영상이랑 오디오 이게 없어졌죠. 스타트 엔드만 남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덴스를 선택했을 때만 이렇게 영상 오디오가 레퍼런스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 이렇게 듀레이션 여기서도 똑같이 정할 수 있고 비율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전 16대 9로 해볼게요. 생성. 이렇게 영상이 생성이 됐습니다. 클릭하면 여기서 바로 재생이 돼요. 그래서 캔버스에서 작업하시면 이런 게 되게 편해요. 영상이랑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전체적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실행을 시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 번에 영상을 여러 개 생성했을 때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는 원숭이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고 출력 부분 선택, 비디오 생성. 그래서 비디오 생성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이 노드 생성기에다가 그냥 써볼게요. 프롬프트를 원숭이가 춤을 추고 있다 라고 하고 3초. 여러 개 생성이 안 되네요. 그러면 모델을 한번 바꿔볼게요. 시덴스 2.0. 시덴스 2.0은 여기 여러 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클링은 지금 하나밖에 안 되네요. 이거를 한 2개 뽑아 볼게요. 2개 뽑으시고 생성이 됐고요. 생성된 결과가 보면 이렇게 밑에 묶여 있네요. 오디오는 생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네, 이게 분리가 되나 이렇게? 그냥 따로 표시는 안 되고 붙어 있네요. 이거는 그냥 복사하는 거니까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 이게 2개를 생성했을 때 이렇게 노드로 2개를 생성했을 때 이게 별도의 노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좀 더 직관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스위칭할 수 있게 나오네요.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으면 여기다가 텍스트를 쓸 수도 있겠죠. 텍스트에서 스몰 말고 라지,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씬 구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는 캐릭터 구성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샵 1, 집, 오전 이렇게 씬별로 구성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이 방식대로 여기 보면 캐릭터 구성, 씬 구성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수십 개를 이 캔버스 하나에다가 다 때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을 보고 별로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틈틈이 작업하고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직 작업 중이라 완성된 건 아닙니다. 상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캐릭터 컨셉, 씬 구성, 로케이션 컨셉 아까 보신 거랑 다 똑같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눈에 들어오고 깔끔합니다. 이 작업한 것들은
나중에 영상 완성하고 나서 보여드릴 때 워크플로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 이거 보여드리면서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 노드 구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상업 작업을 하다 보면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팀원들과 회의할 때 전체 워크플로우랑 현재 작업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노드 구조의 작업판이 있으면 회의나 공동 작업할 때 월등한 작업 효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과물 파일들을 따로 막 저장해 가지고 파일 하나하나씩 실행시키면서 회의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게다가 회의 중간중간 수정도 바로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막강한 작업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2개 후보가 있다 라고 하면 2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룹 있죠? 그룹을 선택.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해놓고 회의하거나 컨펌 받을 때 책임자가 아래에 있는 이거 하트 있죠? 하트 보시면 여기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체크 해가지고 만약에 2개 중에 이게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모든 팀원들이 어떤 후보군이 있었고 그 중에 어떤 게 선택됐구나 라고 하는 걸 한눈에 볼 수도 있겠죠. 물론 힉스필드의 캔버스가 현재 상태가 메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힉스필드의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에서 사용될 수 있게끔 빨리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2026년 7월 25일 현재 힉스필드 캔버스는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암튼 오늘은 체계적인 작업을 할 때 너무나도 필요한 노드 구조의 작업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노드 구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뭔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용하시다 보면 정말 유용하고 좋으니까요.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힉스필드의 캔버스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바로 정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